네, 한 단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신뢰는 유리창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왜 신뢰가 유리창인지? 예, 여러분 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5년간 쌍방간에 쌓았던 신뢰가 단 5초 만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신뢰라는 것은 쌓아 올리고 서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알기에 이 1982년도쯤에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두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인데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유래된 이론이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본네트가 이렇게 열려 있고 또 한 대는 본네트가 열려 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두 차의 변화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본네트만 열려 있는 차는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네트가 열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그 차는 완전히 폐차 일보 직전까지 부셔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사람들은 저 차는 주인도 없고 누군가가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차를 더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방치되면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구나. 저 집은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사인을 주는 것이.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인간관계도 한번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그 신뢰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어떤 신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진 신뢰가 한번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잘 쌓아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안 깨지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한 6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엄청난 신뢰가 산산조각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행합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리더를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의 원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한테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리더와 강한 신뢰가 생기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리더,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 또는 글은 쓰는데 말과 글과 다르게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뭐냐면 한 번 정한 원칙은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 원칙을 쭉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원칙을 변칙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 그 원칙을 주창한 사람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제가 학기 초에 아이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학점을 잘 주겠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눈물을 호소하면서 장문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제 전기가 나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잘 못 풀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너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들이 왜 저 친구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냐. 여기서부터 이제 일관성의 신뢰가 깨지면서 지도자와 학생 또는 리더와 팀원 간에 신뢰가 깨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야속해지고 그 사람과 신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경험상 어떤 친구가 약속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항상 거의 10번에 9번은 약속한 날 당일날이나 전날 전화가 와요.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항상 약속을 더블로 잡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와 약속은 항상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약속을 정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못 지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체중을 실어서 정말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이런 인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신뢰가 생길 때는 언제 생기냐면요.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믿음이 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력도 없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또는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겸손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실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이 몇 사람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면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믿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의사결정 과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고 거기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가 되면 이 의사결정 과정에는 뭔가 이렇게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죠. 자, 마지막은 이제 공정성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성적을 주는데 이 성적이 페어하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공정하게 룰이 정해져 가지고 그 규칙에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누구를 잘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아주 페어하게 잘 배분이 돼서 점수가 잘 판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믿고 따라가는데, 이게 나한테만 불공정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깨지고 또 이제 불신이 생기면서 이제 유리창은 완전히 또 깨져 나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닫히면 상대방의 문도, 마음의 문도 닫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마음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음을 잘 보세요. 닫히면 닫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뢰가 깨지는 경우에 흔한 예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하면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어봐야 밥맛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먹어봐도 알 수 있나요? 안 먹어봐도 밥맛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 밥맛이 없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회수 작가님이 싸가지는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면 개념, 교양, 양심, 예의가 없는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회수 작가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겸손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네 가지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신뢰가 생기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잘 갖추면 신뢰가 생기고, 이 네 가지를 서서히 이렇게 뭉개면서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신뢰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됩니다. 네.